여성의 갱년기 증상을 완화해준다는 백소가 들어간 제품이 대부분 이어부피소로 만든 것이라고 밝혀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백소가 진짜 백소가 아니고 이어부피소가 진짜 백소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네, 오늘 과학 논평에서 백소와 이어부피소가 어떻게 다른지 또 이번 논란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학과 이덕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요즘에 시끄럽습니다. 이게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이게 논란거리가 제대로 의문이 안 풀리고 있습니다. 정말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죠. 이 백소, 이 약효, 안전성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까지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이 기능성, 약효라고 하는 말보다는 기능성이 더 적절한 말일 것 같은데 기능성도 그렇고 안전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학술지에 발표된 자료는 이 백소 제품을 개발했다는 바이오 벤처 기업이 식약처에다가 이 개별 인정형 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 제출한 학술 논문 한두 편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식품이나 약품의 기능성, 약효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두 편의 논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이 논문들이 전부 다 이 바이오 벤처 기업하고 관련이 있는 논문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독성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독성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독성이라는 게 이제 동물 실험에서 종양이 생겼다거나 발진이 생겼다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백소 제품 같은 건강 기능성 식품을 먹고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거는 그런 독성보다는 부작용이거든요.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피부가 거칠어진다든지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이 동물 실험을 하는 독성학자가 밝혀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직접 참여해서 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를 안 하고 지금 엉뚱한 전문가들이 나타나서 이 문제를 풀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좀 보고 정말 기가 막혔던 거는 이 바이오 벤처 기업이 식약처에다가 신청을 하면서 유효 성분, 그러니까 이 기능성이 나타나는 이유가 되는 성분을 신남산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 신남산은 없습니다. 우리가 턴넬이나 챈널이라고 부르지 않고 터널, 채널 그렇게 부르듯이 이게 시남산입니다. 시나믹 엑시드라는 건데 우리말로 계피산입니다. 시나몬이라고 하는 계피 향기가 나는 물질에 많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만약 이 시남산이 진짜 유효 성분이라면 굳이 백소를 찾아 먹을 이유가 없죠. 계피가루를 많이 드시면 되는 것 같아요. 참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가짜 백소 논란의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은조롱, 큰조롱, 이엽우피소, 백수호, 백하수호, 적하수호, 하수호 수없이 낯선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은조롱 또는 큰조롱이라고 부르는 식물은 우리나라의 고유 자생식물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우리나라의 백소를 만들 수 있는 식물이 없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짜로 지목을 받고 있는 이어부피소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 참 서로 다른 식물에서 유래된 서로 다른 약재를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백소라고 부른 거예요. 같은 이름으로 불렀는데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만약에 이 우선권을 주장을 한다면은 중국이 앞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엽우피소라는 식물의 뿌리로 만든 백소가 원조 백소고 잘못하면 우리가 갱년기 여성에게 좋다고 알고 있는 새로운 백소는 이게 짝퉁 백소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지금 종이 조금 다른 걸로 애초부터 다른 식물로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백하수호, 적하수호 이것도
말만 살짝 다른데 예, 뭐가 다른 건가요? 이거를 보면서 저희가 동의보감 하면은 막 정말 절대로 오류가 없고 네. 굉장한 의서이고 여기에 있는 건 전부 진실이라고 믿고 있지요. 그런데 동의보감에 보면은 하수오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약재를 만드는 식물은 은조롱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약재의 효능은 또 중국 하수오의 효능을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동의보감이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서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건강을 맡기기에는 좀 부실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400여 년 전에는 이 백수호, 하수호, 백하수호 이런 것들이 막 혼란스럽게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19세기 말에 이재마라는 분이 백하수호, 적하수호라는 새로운 이름을 제안을 해서 그 논란을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현재 지금 전통의학을 하시는 분들, 지금 현재 전문가들도 그런 맥락을 충분히 읽어내지 못하고 그냥 그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 용어나 막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그 질병을 치료해주고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생약, 약재들인데 네네. 약재들의 정체까지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면 문제가 예. 심각하죠. 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요. 이어부피소가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이어부피소는 우리나라에서는 없던 식물입니다. 그 농업진흥청의 자료를 제가 우연히 찾았는데 90년대 초에 영주 지방의 어느 농민이 이거를 중국에서 가지고 왔다 그럽니다. 이 가지고 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현재 진짜 백수호라고 알고 있는 은조롱이라는 식물은 재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높이가 한 2m 정도 되는 지주를 세워야 되고 2년 내지 3년을 키워야지 약재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근데 이 중국의 이어부피소, 중국 백수호의 재료는 1년만 키우면 되고요. 지주를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농진청의 자료에 보면은 2006년에 이미 그러니까 들여온 지 한 10여 년 만에 이미 농민들의 90%가 이어부피소를 은조롱의 대체 작물로 알고 재배를 해왔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엄연히 말하면은 농민들이 가짜 백수호를 재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셈이죠. 그 정말 순진한 농민들이 그 잘못 재배를 한 거죠.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이 이어부피소를 중국에서도 약재로 사용하는 모양입니다. 식약처장도 그렇게 밝혔는데 그 이어부피소를 우리 식약처에서는 약재로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생약 규격집이라는 데에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이거를 재배를 해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약재로 쓰는 걸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했는데 식약처에서 그거를 그 승인을 안 해준 것도 이상하고 식약처에서 승인을 안 해줬으면은 농진청이라도 나서서 농민들한테 이건 재배해도 쓸모가 없다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2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엄청난 양이 재배가 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 참 총체적인 부실이 만들어낸 정말 10여 년이면 정말 긴 시간인데요. 이 백소의 약효와 독성에 대한 논란에 치우쳐서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 이것은 좀 잊혀진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안겨준 백소 논란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학과 이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